언니네 살롱.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최강록 셰프가 화제였지요. 최강록 셰프는 예전에 한 요리 경연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림 음식을 많이 해서 조림인간, 조림핑 등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번 경연의 마지막 경연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조림을 잘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척하기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연의 최종 주제인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위한 요리로 단 90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다그치기만 했는데 오늘은 저한테 좀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조림인간. 오늘만큼은 좀 조림에서 쉬어라. 최강록 셰프처럼 여러분에게도 혹시 자신을 옥죄고 있는 것이 있다면 수고했다 나 자신. 오늘만큼은 좀 쉬어라. 말해보시길 바라며 언니네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날이 있지. 무르르듯 살다가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 내 곁에 있구나. 내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 도와주었던 나의 사랑아. 고단한 나의 걸음이 언제나 돌아오던 고요함으로 사랑한다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랑아. 난 널 안고 울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봄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보드라운 내 손을 품에 넣고서 불안한 나의 마음을 언제나 쉬게 했던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람아. 난 널 안고 울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봄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보드라운 네 손을 품에 넣고서
없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봄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보드라운 네 손을 품에 언니네 살롱 2026년 2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승기가 부르는 걷고 싶다입니다. 이 곡의 원곡은 가왕 조용필님의 곡인데요. 2013년 바운스와 함께 발표했던 노래예요. 2021년 김종국이 정식으로 리메이크를 했고 수많은 가수들이 커버하고 경연곡으로 발표했었어요. 조용필님이 부르는 노래도 정말 좋은데 또 김종국님의 노래도 정말 좋지만 오늘은 왠지 이승기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좀 더 절절한 느낌이랄까요? 이승기는 예능이나 드라마로 많이 소비되어서 그런지 가수로는 평가절하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커버곡을 들어보면 이승기 참 노래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 프로그램에서 이승기가 응급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있는데 댓글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가 부른 건 화장실이었네. 그동안 내가 들었던 건 응접실이었다.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보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가수 이승기의 목소리로 걷고 싶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과 언니들의 이야기 만나러 가볼까요? 수학 한 스푼, 일상 한 컵. 언니네 살롱 첫 번째 코너는 수학 한 스푼, 일상 한 컵입니다. 달래님이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 이야기를 담아 들려드리는 수학 한 스푼 일상 한 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비밀번호를 몇 번 누르셨나요? 휴대폰 잠금 해제할 때, 인터넷 쇼핑할 때, 은행 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루에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횟수를 모두 합치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들이 사실은 수학 퍼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밀번호와 암호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일 쓰는 숫자와 글자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윤아의 비밀번호 486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4번
가장 익숙한 비밀번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휴대폰이나 현관문 도어락에 많이 쓰는 4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떠올려 볼까요?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으니까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0개죠. 그럼 4자리를 모두 채우면 가능한 비밀번호는 몇 개일까요? 첫 번째 자리 10가지, 두 번째 자리도 10가지, 세 번째 자리도 10가지, 네 번째 자리도 10가지.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10,000가지가 됩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랜덤으로 4자리 비밀번호를 하나 찍는다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1만 분의 1이라는 뜻이죠. 생각보다 꽤 안전해 보이지만 여기에 사람의 습관이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늘 비슷한 순위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1, 2, 3, 4, 0000, 1111, 키패드에서 세로로 쭉 내리는 모양인 2580 이런 것들이죠. 10,000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중 아주 일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은 무작정 10,000가지를 다 시도하는 대신 사람들이 자주 쓰는 비밀번호 목록을 먼저 시도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10,000개 전체에서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영역이 생기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너무 눈에 보이는 규칙은 피하자입니다. 1, 2, 3, 4, 0000, 1111, 생일, 전화번호처럼 누가 봐도 떠올리기 쉬운 숫자는 안전한 비밀번호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비밀번호를 더 길게 만들면 얼마나 더 안전해질까? 좀 전에 4자리 숫자는 10,000가지라고 했죠? 그럼 6자리 숫자는 어떨까요? 자리마다 10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10을 6번 곱한, 즉 1,000,000가지가 됩니다. 4자리에서 6자리로 단지 2자리 늘렸을 뿐인데 가능한 경우의 수는 1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조합의 힘입니다. 길이가 조금 길어지기만 해도 맞춰야 할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이트가 이제는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길이가 늘어날수록 공격자가 맞춰야 하는 경우의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 비밀번호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바로 숫자뿐 아니라 알파벳, 특수문자까지 섞는 것입니다. 아까는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숫자 10개뿐이었죠? 그런데 만약 소문자 알파벳 26개, 대문자 알파벳 26개, 숫자 10개, 특수문자 몇 개, 이렇게 쓸 수 있다면 한 자리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잡아서 한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가 60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8자리 비밀번호의 경우의 수는 60을 8번 곱한 수가 됩니다. 숫자만 쓸 때보다 가능한 비밀번호 조합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들이 숫자,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를 섞어 쓰세요 라고 권장하는 것은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극단적으로 늘려 비밀번호를 수학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되죠? 2008년 개봉되었던 명작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OST 중 피아노곡 시크릿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암호는 어떨까요? 요즘은 메시지 앱, 인터넷 뱅킹, 쇼핑몰 결제까지 대부분의 정보가 암호화되어서 오고 갑니다. 현대 암호는 훨씬 복잡한 수학, 거대한 소수,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의 성질 등을 이용해서 풀기 거의 불가능한 퍼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비밀번호 하나를 입력할 때마다 컴퓨터와 서버 사이에서는 엄청난 수학 연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됩니다. 사용자는 그냥 로그인 됐네 하고 지나가지만 그 뒤에는 수학이 보안 요원처럼 서 있는 셈이죠. 오늘은 비밀번호와 암호의 수학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4자리 숫자 비밀번호는 10,000가지, 6자리 숫자는 100만 가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밀번호는 훨씬 더 튼튼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누르는 그 숫자와 문자 뒤에는 경우의 수와 조합이라는 수학 개념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혹시 내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하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숫자 몇 개를 더 붙이고 알파벳과 특수 문자를 조금만 섞어도 여러분의 디지털 삶을 지켜주는 보안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달래와 함께한 비밀번호와 암호의 수학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래님이 예시로 제시하신 비밀번호. 저도 쓰고 있네요. 이런. 오늘 당장 바꿔야겠습니다. 4자리 비밀번호에 익숙하다가 어느 순간 6자리로 바뀌었을 때 비밀번호를 정하기가 너무 애매했던 적이 있었지요. 이제는 8자리 이상으로 정하라고 하니 매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좀 더 잘 기억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비밀번호 속에 숨어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려주신 달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파수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와우 라디오와 라디오 FM 앱을 사용하시면 어디서나 실시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으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과학 브런치. 언니네 살롱 두 번째 코너는 제라늄의 과학 브런치입니다. 무한한 과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주에 대한 맛있는 메뉴를 가지고 돌아온 DJ 제라늄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밤하늘에 떠있는 행성과 별들을 가끔 올려다 보셨나요? 날씨는 춥지만 겨울은 날씨가 맑은 날이 많아서 별을 관측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별처럼 반짝거리거나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밤하늘의 지배자는 역시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은요, 한 달을 주기로
초승달에서 반달, 그리고 또 보름달, 그리고 다시 금음달로 계속해서 모양이 변합니다. 이런 현상은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태양이 초승달 모양처럼 뜬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낮에 환하게 빛나던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일을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런 현상을 과학에서는 일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생에 2번 정도 일식 현상을 직접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찾아보니까 얼마 전이더라고요. 바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6월이었습니다. 한참 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유라체육공원에 나가서 부분 일식을 관찰했던 사진이 앨범에 남아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식 현상은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대에는 일식 현상을 아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태양은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아마도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일식이 일어나면 왕이 부덕하다거나 아니면 국가적인 재앙의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 가깝게는 조선시대에는 일식이 일어날 때마다 왕이 하얀 소복을 입고 궁궐 마당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는 구식례를 치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일식은 그저 신기한 천문 현상일 뿐이죠. 그런 면에서 과학은 무지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때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유리가 부릅니다. 숲.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일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천체들은 사실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 달은 또 지구 주변을 한 달에 한 번씩 돌고 있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태양도 가만히 있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은하의 중심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 생각보다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움직임을 동시에 우주 밖에서 내려다본다면 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구와 태양과 달이 동시에 움직이다가 세 개의 천체가 완전히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 때가 되면 바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납니다. 일식은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현상이고 월식은 달이 어두워지는 현상인데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서 한낮에 달이 태양을 가리게 되면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달의 이동에 따라 태양이 점점 가려지다가 다시 밝아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죠. 반대로 태양과 달이 지구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으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식과 월식을 메뉴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2026년 3월 3일 아마도 학생들의 신학기 개학일이 될 텐데요. 이날 개기월식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날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달을 바라보면서 새학기 소원을 빌어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노래 한번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태양계. 나의 사랑이 멀어지네 나의 어제는 사라지네 태양을 따라 도는 저 별들처럼 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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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향한 나의 이 어리석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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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지 못하는 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흐르네 나의 사랑은 떠나갔네 나의 어제는 사라졌네 지구를 따라 도는 저 달 속에 비친 너의 얼굴 그 얼굴 위로 흐르던 너의 미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고인 눈물이 흐르네. 성시경의 태양계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서 태양을 도는 별은 아마도 행성을 얘기하겠죠. 과학적으로 태양을 도는 별은 없습니다. 죄송해요. 잠시 못 말리는 직업병이 발동해서 노래 감동을 깨버렸네요. 자, 월식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앞에서 3월 3일에 개기월식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보름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보름달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완전히 까맣게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완전히 가려지게 되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빛의 성질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얀색의 백색광은 무지개색의 빛이 모두 합쳐진 결과입니다. 개기일식은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가리고 있어서 햇빛이 달에 거의 도달할 수 없지만 빨간색의 빛은 가장 심하게 꺾이는 굴절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달의 표면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빨간색의 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워지는 대신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3월에 보게 될 개기월식이 더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속 30km 정말 빠른 속도잖아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놀이기구가 될 텐데요. 우리가 이런 빠른 놀이기구를 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움직이는 자동차 속에 있을 때처럼 속도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식이나 월식을 통해서 지구와 달과 태양이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매 순간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주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도 경이로운 일상들로 가득하길 응원하며 마지막 곡으로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에
오늘은 신비로운 우주쇼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월식은 그렇다 쳐도 낮에 태양이 가려서 빛을 잃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신기함을 떠나서 지구 종말의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천문학 지식이 없었던 옛날에는 일식이 일어나면 정말 하늘에 석고대죄할 일이었겠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식과 월식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2026년 3월 3일에는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부분식은 오후 7시경에 시작되고 개기식은 오후 8시에서 1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달이 뜨기 전부터 월식이 진행돼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날은 정월 대보름이라 달도 크고요. 많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서 아이들과 관측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꼭 관측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불빛이 적고 탁 트인 곳에서 돗자리 깔고 기다려야겠어요. 신비한 우주의 쇼 개기월식을 기대하며 제라늄님 오늘도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 감사합니다. 환생 에세이 오늘의 살롱 세 번째 코너는 환생 에세이입니다. 갈대님이 들려주실 환경과 생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생 에세이 갈대입니다. 환경과 생태 에세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다로 가자 메워진 가슴을 열어보자 스치는 바람 보며 너의 슬픔 같이 하자 너에게 있던 모든 괴로움들을 파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은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넘치는 기쁨을 안고 여러분은 겨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메어진 가슴을 열어 제쳐주는 곳, 끝없이 멀리 너무나 아름다운 곳, 겨울바다. 지금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겨울하면 습지가 떠오릅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중에 신내림 연수라고 불리는 습지 기행이 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 갯벌에서 추수가 끝난 끝없는 눈길에서 걷고 새를 탐조하며 차가운 공기와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던 시간. 말없이 걸었던 그 넓은 공간의 기억을, 머리 위를 날아가던 새와 그 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몸은 몹시 고단했지만 그 고생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빠져듭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일대의 연안습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항갯벌입니다. 전북과 충남의 경계, 금강 하구에 위치한 이 갯벌은 방풍림 역할을 하는 소나무와 맹문독 군락이 어우러진 숲이 있어 송림갯벌이라고도 불립니다. 서해 바다가 막힘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생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게리였습니다. 게리는 기러기의 한 종류로 가축화된 거위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고 머리부터 목 뒤는 짙은 갈색, 목 앞으로 흰색으로 경계가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지닌 새입니다.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과는 달리 먹이 활동을 할 때에는 부리부터 머리, 목 끝까지 진흙 속에 깊이 넣어 풀뿌리 같은 것을 찾아냅니다. 지금 바람 소리와 물 소리, 그리고 새 소리가 들리시나요? 귀한 새이지만 산책로 바로 옆에서 인간과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득한 갯벌이 있어야 이렇게 가까이서 게리를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갯벌로 나가 보았습니다. 저 멀리 끝없는 갯벌 위로 민물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물선을 따라 몸은 까맣고 큰 부리를 가진 새들이 부리를 갯벌에 넣었다 빼며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육지 쪽으로 이동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 물대새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보세요. 주황색 큰 부리가 눈에 띄실 겁니다. 올라프도 생각나게 만드는 당근색 큰 부리에 반해 저는 당근부리새라고 부릅니다. 갯벌에 사는 갯지렁이나 곤충,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조류와 풀도 먹는데 특히 조개에 벌어진 틈에 부리를 넣고 비틀어 속을 빼먹는다고 합니다. 큰 부리를 참 잘 활용하는 것 같아 기특합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꽃다지의 당부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때엔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했지. 허나 젊음만으론 어쩔 수 없는,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고 복잡한 세상 앞에서 우린 무너졌지. 이리로 저리로 불안한 미래를 향해 떠나갔고, 손에 잡힐 것 같던
지금부터는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로림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슬이 모여 숲이 된다는 뜻을 가진 가로림만은 태양과 서산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만으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점박이 물범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가로림만을 가로막는 다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 때문이죠. 다리 건설이 가져올 생태, 환경 변화, 공사기간과 물범의 서식 시기 등 이 모든 문제를 고려하면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박이 물범 덕분에 공사는 중지되었지만 언제 다시 파헤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넓고 깨끗한 가로림만의 습지와 바다 포유류인 점박이 물범이라는 생명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이곳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점박이 물범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4월에서 11월 사이 가로림만 모래톱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꼭 다시 가야겠습니다. 습지는 쉽게 지켜진 곳이 아닙니다. 자본과의 싸움, 주민 간의 갈등, 행정과 정치의 문제까지 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연에 손을 댈 때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빠르게, 너무 대규모로 인간 중심으로만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보도교 건설의 위험에 놓인 파련습지가 생각납니다. 두꺼비 산란처인 망월지는 잘 지켜지겠지요? 낙동강 독수리 식당이 성업 중입니다. 좀 큰데? 네, 바로 그때 저 다 오네. 야, 저 봐. 사람들을 내보내자마자 내려오는 검은 새떼들. 독수리 많네요. 네. 고기 먹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유유자적 걸어오는 그들의 정체는 이제 몽골에서 오는 독수리들이죠. 와. 독수리 맞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독수리 식당이라고 써 있네요. 야. 알고 보니 이장님이 운영하는 식당 손님들의 정체는 바로 독수리들이었습니다. 독수리한테 이렇게 소고기를 줘요? 저희들이 이제 네. 2018년부터 이 독수리 식당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한 450마리 정도까지 개체수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네, 이 독수리는 멸종위기 2급 야생 생물이자 천연 기념물로 날개를 피면 약 3m에 이를 정도로 수리류 중에서 가장 큰 맹금류입니다. 저 독수리를 어디서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진귀한 광경이다 보니 망원경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독수리가 엄청 그 날개가 좀 크더라요. 엄청 길고 이제 맞아, 커가지고 좀 무섭기도 해요. 멋있다. 맞아요. 한 마리 데려가고 싶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동물원에 갔을 때 이제 철장 안에 갇혀 있는 독수리만 보다가 이렇게 자연에서 이제 헐헐 날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멋있다고 생각이 어머니 혹시 들었어요. 독수리 같아요. 네. 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고개양을 다 해치운 수백 마리의 독수리떼들. 첫 걸음은 독수리부터 시작하더라도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서 다양한 생명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존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소박하고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식당을 응원하며 우창수님이 만든 바람의 기억이라는 노래를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생 에세이 갈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의 기억으로 날아왔어요. 그 먼 곳 몽골에서 날아왔어요. 바람의 기억으로 찾아왔어요. 힘들고 배고픈 날 바람의 기억으로 저 높은 하늘을 날아 그리움이 쌓이는 곳 바람의 기억만이 나를 날게 해. 헐헐헐
올겨울 유난히 추웠던 시기에 습지 기행을 다녀오셨군요.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고 있는 게리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오셨는데 새는 멀리 있고 바람은 가까이 지나니 들려드리고 싶은 게리의 소리와 물소리보다는 바람 소리만 휑해서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환경과 생태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갈대님의 마음이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전해졌길 바랍니다. 갈대님, 전박이 물범 만나고 오시면 또 소식 전해주시고요. 성업 중인 고령 독수리 식당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흑백요리사 시즌2의 우승자인 최강록 셰프의 이야기가 뭉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른인 척, 문제 없는 척, 잘하는 척. 어느 순간부터 척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계속 척하는 삶은 나를 소진하게 합니다. 잘하는 나만 인정해주기보다 가끔은 애쓴 나에게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척하지 말고 나에게 토닥토닥 이만큼이면 충분하니까 천천히 가자 위로를 전하며 이과 언니들의 수리 영역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언니네 살롱 마담 노리였습니다.